금 ETF의 물량이 자금이 비트코인 ETF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말이 있어요. 1년 중에 베스트 10데이를 놓쳐서는 안 된다. 우리가 그냥 치고 빠지고 하다 보면 하고 이제 그 중요한 날을 놓칠 수가 있어요. 최고의 날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최고의 날을 놓치면 손실입니다. 그런데 그냥 넣고 가만히 있으면 그 10데이를 안 놓치면 무조건 수익입니다. 역사적으로 그게 증명되고 있는데 그 10데이가 아까 말하는 폭발적인 공급 쇼크가 오는 날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날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 그런 날이 오면 10억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는 거죠. 생각만 해도 잠이 안 와요. 잠이. 아우 저는 어떡하나 이거.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 매도 전략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러니까 얼마 전부터 기왕 갖고 가는 거 한 20년 가져가자 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거든요. 네네. 차라리 한 수량을 많이 하면 오래 가져가기 힘드니까 네. 0.1개라도 20년 가져가자 뭐 저는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고점을 생각해서 뭐 매도하는 거랑 아니면 뭐 20년 이렇게 주구장창 가져가는 거랑 비투시아님은 어떻게 매도 전략 잡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역시 우리가 미래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매일매일 샀다 팔았다 해서 더 좋은 수익을 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주 네. 극소수지만 비트코인 사이클을 봐오면서 우리가 딱 드는 생각이 저 같으면 개인적으로는 하락장에 사서 상승장에 팔기 이게 기본적인 매매 전략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네.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 이상의 수익을 못 올리는 확률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상승장에 왔는데 거기서 하락을 팔아서 하락장에 살려고 그랬는데 조금 내려오다 말고 올라가 버릴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차라리 그냥 조금 떨어지더라도 70% 하락할 줄 알고 돈 싸들고 기다렸는데 50%만 하락하고 또 쏴버리면 땅을 쳐야 네. 되잖아요. 그때 가서는. 비트가 막 1억이 아니고 10억 가버리면 그때는 어떡하나. 이런 포모가 그때 올 수도 있는데 이럴 때 한번 또 생각해보는 게 마이클 세일러가 그때 비트코인은 팔지 말고 그냥 가져가도 충분히 좋다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는 그런 전략도 있다. 그래서 어떤 게 좋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비트 그냥 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20년 가져가는 것도 충분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도 좋은 전략이고. 하지만 우리 성정길님과 저같이 매일 비트코인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흐름을 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기회를 좀 노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왕이면 좀 하락장에 사고 상승장에서는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인 선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지갑을 따로 그냥 갈라놨습니다. 이건 그냥 끝까지 가는 절대 장기 열지 보유로. 않는 초장기 물량. 이건 지갑에 네. 아예 넣어놓고 건드리지도 않아요. 이건 나중에 사용할 목적입니다. 팔 목적이 아니고 이걸로 나중에 네. 차도 사고 집도 사고 자식한테 물려도 주고 그럴 목적으로 아예 갖고 있고 또 다른 지갑에는 이거는 기회 봐서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겠다. 이런 물량이 따로 있는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좋은 게 뭐냐면 이 물량에 수익 실현을 하려고 갖고 있는 물량에서 아까 제가 이제 탁탁탁 분할로 제가 매수를 하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네. 목표가가 있는데 목표가에 도달을 못할 수도 있어요. 제가 1차 목표, 2차 목표, 3차 목표가 있다면 2차 목표가까지만 가고 그냥 내려와 버리면 아쉬울 수 있는데 이거 뭐 그냥 여기다 넣어놓으면 되니까 어차피 장기로 가도 아무렇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럼 말고 안 팔리면 말지 뭐. 사겠다는 사람 없으면 너무 비싸게 쳐주지 않으면 나는 안 팔아. 예를 들어서 내가 강남에 어마어마하게 좋은 땅을 갖고 있는데 모두가 탐내는 이거 그냥 100억 줘도 안 팔아 나는 그런 땅이에요. 근데 뭐 누가 80억 준다고 해서 안 사면 말고 그냥 갖고 있는 거죠. 속으로는 90억만 주면 내가 팔아야지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80억만 준다 그러다가 그냥 가버렸어요. 그러면 아쉽지만 그냥 얼굴은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이거 뭐 200억도 받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네. 그렇게 접근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20년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네,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마이클 세일러 그 CEO님 인터뷰를 직접 하셨잖아요, 네네. 비투시아님이. 네. 저 그 인터뷰도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저도 굉장히 좋은 시간 가졌습니다. 네, 그 마이클 세일러 인터뷰하면서 얻은 인사이트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세일러가 어떤 분인지 아니면 세일러랑 대화를 하면서 인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런 걸 좀 알려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마이클 세일러를 처음에 접했을 때는 이제 기사로만 접했어요.
네. 마이클 세일러가 왜 비트코인을 선택했을까? 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 사람이 2013년에 네. 비트코인의 날은 끝은 오고 있다. 이런 트윗을 올린 적이 있어요. 굉장히 비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어. 비트코인 망한다. 이랬던 사람인데 어느 네. 날 갑자기 자기 회사 보유 현금 물량을 싹 다 털어서 비트코인을 사버렸어요. 2020년에. 네. 네. 어떻게 저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 야, 보통 이런 신념을 가진 사람이 아닌데 뭔가 결정이 섰단 말이죠. 이 사람은 네. 딱 본인이 어떤 결정이 섰을 때 그냥 밀고 나가는 사람인데 그럼 음. 본인이 본인을 설득할 만한 그런 이유가 있었을 텐데 어떤 이유였을까? 그런 생각을 네. 제가 해보게 됐는데 이 사람이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가치 평가를 월가에서 이제 하게 됐는데 2020년에 그런데 이제 이 사업 모델 미래의 성장 가능성 이런 것들을 평가하면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그때 미국 이 은행 잔고에 가지고 있던 돈이 한 5억 달러 정도가 있었어요 그때. 네. 근데 그거는 안 쳐주는 거예요 회사 가치에. 아. 아니 이 많은 돈을 왜 안 쳐줘? 그랬더니 뭐 돈은 그거 뭐 이따 없어지는 거고 시간 지나면 별로 가치가 없기 때문에 회사의 성장 가능성만 본다. 이렇게 야. 평가를 매기는 겁니다. 월가에서. 네. 그래서 마이클 세일러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 그렇지. 본인이 그동안 착각을 하고 있었다. 현금이 물론 이제 가치가 떨어지기는 하지만 이것도 충분히 가치가 있고 이걸 가지고 다른 걸 살 수도 있는 거니까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세상은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네. 이런 생각을 갖고 그때부터 이제 비트코인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야. 생각을 해보니까 비트코인만이 절대 가치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자산이다. 이런 생각에 비트코인을 올인을 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말로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지속적인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제가 마이클 세일을 처음 초대했을 때가 2022년 2월이었어요. 네. 그때 비트코인이 약간 흔들흔들하면서 상승장에서 이제 꺼지면서 하락장으로 진입하고 있었을 때인데 많은 분들이 네. 이제 불안해하고 계셨죠. 마이클 세일러의 그 투자 철학을 우리가 한번 느껴보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이 됐었던 것 같아요. 마이클 세일러가 초기에 그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여기에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해서 부를 이뤘던 사람이에요. 네. 이 사람이 이 흐름을 보는 눈이 있었던 거죠. 아, 좋은 기술, 이 시대를 앞서가는 기술, 이 구조를 바꿀 수 있는 판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다면 과감한 용단을 내려야 된다. 이렇게 그 사람이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본인은 비트코인에서 애플이라든가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에서 발견했던 그 가치 이상의 걸 보고 있다. 비교할 수가 없다. 이 모든 걸 다 합쳐도 비트코인의 잠재력을 이길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마이클 세일러가 했던 얘기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강남에 노른자 땅을 갖고 있다면 누가 와서 그거 사겠다 그러면 팔겠냐. 자자손손 물려줄 그런 가치가 있는 땅인데. 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많은 분들의 투자 관점을 바꿔놨습니다. 저도 그걸 보면서 아, 그렇지. 어떤 투자 철학을 갖고 있다면 오늘 가격이 떨어졌다고 해서 갑자기 이거 이런 거를 하려고 했던 그 펀더멘털이 바뀌는 게 아닌데 만약에 비트코인이 내일 해킹을 당했다. 아니면 이제는 더 좋은 기술이 나와서 필요가 없어졌다. 이러면 다른 얘기예요. 그러면 당장 팔아야 됩니다. 펀더멘털이 달라졌으니까. 하지만 오늘 가격이 좀 떨어지고 누군가가 매도를 했기 때문에 떨어졌다. 이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와, 그렇지. 마이클 세일러의 그런 투자 철학을 우리가 한번 느껴보고 우리가 마이클 세일러처럼 투자는 못해도 워낙 그 사람은 돈이 많다 보니까 비트코인만 가지고 있어도 충분하잖아요. 본인이 네. 가지고 있던 뭐 투자하고 있는 거에 2배만 돼도 해피 샴페인을 터뜨리지만 우리들은 뭐 조금 더 노릴만 하니까 비중 네. 조절을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그런 기본적인 그 틀은 우리가 배우면서 그 펀더멘털을 이해하고 거기에 맞게 투자를 하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제가 깊이 느끼고 나누고 있습니다. 네. 되게 멋있습니다. 마이클 세일러 대표가 말씀해 주시는 것보다 비트슈아님이 이렇게 한번 걸러서 한국말로 해주시니까 더 확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영어로 샬라샬라 하니까 머리가 아픈데. 네, 확 와닿네요. 네. 최근에 3월 달부터 뭐 최근까지 비트코인 조정장이 좀 있었잖아요. 네네. 대략 한 달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이 조정장이랑 하락장이랑 구별이 사실 너무 어렵잖아요. 어렵죠. 네, 어떻게 구별하시는 방법이 있을까요? 방법 없어요. 그걸 어떻게 하나 우리가. 그런데 이제 아까 그러면- 말씀드린 그런 네. 틀에 맞춰서 좀 가자. 예를 들어서 펀더멘털이 바뀌었다. 네, 하락이 있다면
왜 하락을 했는지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3주 전에 하락. 그거 이제 제네시스가 피해 보상해 주려고 GBTC 팔아서 하락을 했다. 이게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 네. 알고 봤더니 이 사람들이 GBTC 팔아서 그걸 얼른 비트코인을 샀습니다. 네. 매수로 보면 비트코인이 시장에 팔린 게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 유입량, 유출량만 쳐다보고 있던 사람들. 빠져나가네. 그러니까 무서워서 파니까. 사람들이 파니까 시장 가격이 빠지니까 아 이제 조정 오나 보다. 거품 빠지네. 이러면서 흐름이 빠져나갔거든요. 네. 그런 걸 보고 빠지는 하락은 이거는 뭐 거품 빠지는 하락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비트코인 채굴자들을 쫓아낼 만한 그런 정책이 나왔다. 아니면 채굴자들이 좀 불이익을 당할 만한 그런 뭐 일이 일어났다. 쫓아낸다. 바이든이 대통령 됐다. 이러면 조금 악재예요. 뭐 그런 우리가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아니면 금리 이제부터 무조건 인상이다. 이런 결정이 내려지면 이건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런 걸로 인한 하락이면. 그러니까 네. 왜 원인 파악이 매우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네.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비트코인이 하락하는 가장 큰 이유가 너무 과한 상승을 했다면 거기에 맞는 조정을 할 수밖에 없다. 이랬잖아요. 너무 네. 많이 올라서 내려가는 그런 사이클에 와 있다면 우리가 어쩌면 지금 시계를 딱 봤는데 2025년 12월 31일이네. 이러면 우리가 이거 좀 이제는 조금만 올라도 얼른 좀 털어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때 빠지면 이거 심한 하락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좀 바라보면 이 정도면 공감할 만한 그런 해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매도 전략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게 좀, 거의 고점이네. 이거 좀 음. 거품이 너무 심하다. 음. 이런 거를 좀 알아볼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을까요? 저 같으면 이제 보조 지표를 많이 사용하는데 네. 온체인 지표가 요즘 많이 나와 있잖아요. 네. 4년 전만 해도 그런 게 없었어요. 온체인에 들어가 보면 막 코드로 돼 있고 그걸 어떻게 알아요 개인들이. 뭐 네. 이더스캔 그런 데 가보고 뭐 블록 익스플로러 이런 데 가보면 막 코드로 돼 있고 뭐 자금이 어디로 옮겨졌고 추적할 수는 있는데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네. 온체인 분석 회사들이 나오면서 그걸 차트로 막 보여줍니다. 요렇게. 네. 그리고 뭐 파란 구간, 빨간 구간을 정해서 이게 너무 과열됐다. 예를 들어서 이 실현 가격하고 시장 가격이 있어요. 그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지면 이건 너무 과열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팔지는 않았는데 가격이 많이 올라간 거예요. 실제로 비트코인 홀딩 하시는 분 중에 뭐 최고점 69,000 또 1억 갔다고 해서 팔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네. 내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은 내가 처음에 샀던 가격 뭐 5천만 원에 사셨으면 5천만 원인 겁니다. 현재 네. 가격이 지금 1억이면 5천만 원이니까 2배잖아요. 네. 이렇게 괴리감이 있는데 이게 3배, 4배가 되면 사람들이 그때부터는 좀 수익 실현을 해볼까 하는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실제로 마지막에 거래되었던 가격하고 시장의 가격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그러면 그때는 좀 팔아야 될 수 있는 구간이다. 반대로 사람들이 들고 있던 샀던 가격보다 가격이 너무 빠져 있는데 이 네. 시장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졌다. 이 간격이 너무 많이 벌어진다. 이러면 이때는 또 사야 될 타이밍이 되는 거고. 이런 온체인 지표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또 이 장기 홀더들, 단기 홀더들 이런 홀더들이 비중 이 상승장에 들어서면서 장기 홀더들이 털어내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리고 하락장에 들어서면 장기 홀더들은 꼭 들고 있고 단기 투자자들은 던지고 나가고 그런 비중을 보면서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심리적인 것들 공포와 탐욕 지수라든가 그런 네.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시장의 흐름을 좀 어느 정도 인간 지표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뭐 김프 같은 것도 있잖아요. 김치 프리미엄이 네. 너무 많이 끼면 좀 과열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구글 네. 트렌드에서 막 사람들이 검색하고 또 밈코인이 막 하늘을 찌르면 너도 나도 네. 밈코인을 사면 개미 네. 투자자들은 한방 역전을 노리는데 비트코인 사고는 안 되잖아요. 이제 너무 네. 늦었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사이클에 특히 이제 후반부에 들어오면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너무 비싸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누가 봐도 비싸다고 느껴질 타이밍이 오면 그때는 그 다음 많이 오를 다음 마지막으로는 밈코인 이런 사이클이 있으니까 밈코인만 하늘을 뚫고 나른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우리가 좀 정리를 하자 이렇게 말씀드려요. 네. 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하신 그 지표는 그 MVRV라고 하나요? 네네 맞습니다. MVRV 네. 뭐 호들 웨이브 뭐 이런 것들입니다.
아, 네. MV, RV가 나중에 1 밑으로 떨어지면 네, 그때는 또 추가로 매수하기 참 좋은 때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더 떨어질까 봐 사람들이 못 산다니까. 네. 최저점을 잡으려고 그러지 말고 그렇게 음, 아까 말씀하신 그런 구간에만 가 있으면 충분히 싼 가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 욕심 부리지 맞습니다. 말고 무릎에 네. 사서 어깨에 팔자. 요 정도로만 음. 접근해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초보자들이 이를 그르치는 가장 큰 이유가 너무 바닥에서 사서 꼭지에 팔려고 그 노력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뭐 어차피 못 하는 건데. 벽에 써 붙여놔야 돼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네, 저도 벽에 써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시총이 현재 한 1.3조 달러 요 정도 되는 것 같고, 금은 최근에 많이 올라서 한 15조 달러 정도 되더라고요. 네. 비트코인의 시총이 금의 시가총액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아우 당연하죠. 그건 뭐 오, 프로그램 돼 있다. 설계가 돼 어, 있다 그렇게. 왜냐하면 비트코인 때문에 못 오른 게 사실 금입니다. 음, 2009년부터 아직까지 비트코인 금 같은 경우는 아예 못 올랐어요. 아, 특히 ETF 보면 완전히 초주금이에요. 금은. 네, 금 ETF의 물량이 자금이 비트코인 ETF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이제 음, 눈을 뜨고 있는 거죠. 아, 네, 어쩌면 금이 못했던 걸 비트코인이 할 수 있나 보다. 디지털 음, 시대인데 금은 너무 아날로그인데 디지털 시대에 맞는 디지털 금이 필요하겠다. 근데 아직까지는 에이 그래도 설마 그 비트코인은 좀 젊은 친구들이 컴퓨터 하는 애들이 하는 거지 이거 뭐 나 같은 사람이 비트코인은 아니지. 그래도 역시 내가 만질 수 있는 노란 이런 금덩어리가 최고지. 제가 소품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네, 이 금덩어리보다는 아무래도 이 비트코인이 이제는 대안이 네, 될 수 있다. 레리 음, 핑크가 나와서 ETF를 만들어서 안정적인 접근을 하게 해주니까 네, 금보다 이 금보다 이 디지털 금이 이제 더 낫겠네. 이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확인. 실적으로 네, 확인되고 실제로 예를 막 들어주고 이 레리 핑크가 공중파 방송에 나와서 이 비트코인은 플라이 투 퀄리티다. 고퀄 음, 자산이다. 이런 말을 해요. 고퀄 자산이라니. 그러면 다른 노란 금은 로우 퀄리티, 저퀄 자산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의 이 베이비 부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포머를 느끼면서 본인들이 믿고 있었던 레리 핑크가 음, 금이 이제는 저퀄이고 디지털 금 비트코인 이걸 자꾸 이렇게 방송에서 나와서 얘기를 하니까 네, 포모가 살짝 오면서 자금이 슥 움직이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 이 노란 금에 뭐 종말까지는 아니겠지만 물리적으로 만질 수 있는 금이기 때문에 금은 계속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네, 성장이 이제는 제한될 수밖에 없고 음. 비트코인이 이제 앞으로의 성장 몫을 다 받아가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금을 넘어서는 거는 시간의 문제일 뿐이다. 그렇죠. 이렇게 보고 계신 거네요. 이번 네, 사이클에는 좀 힘들 것 같지만 다음 네. 사이클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럼 한 5년, 6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렇죠. 가능할까요? 그 정도면 오, 뭐 문제 없죠. 이야. 그러면 개런티는 아니지만 그때면 개런티는 네, 아니지만 저 말고 네, 아크인베스트라든지 음, 갤럭시 디지털 레리 네, 핑크마저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 지금 가격 1억인데 10배 이상 오르니까 한 10억 이상은 충분히 갈 수 있다는 뜻이네요. 뭐 그 정도면 뭐 보수적인 기대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네, 요즘 여러 가능성이 열리고 있거든요. 이제 그게 네, 물론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근데 네, 그렇게 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상상을 해보는 거죠 우리가. 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거기에 이제 음, 우리가 공감이 되고, 진짜 그렇게 될 수도 있겠는데 하면 이제 거기에 우리가 돈이 갈 수가 있잖아요 주머니에서. 네, 그렇게 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지금 수요가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수요가. 네, 그런데 비트코인을 하루에 900개씩 캐고 있는데 오늘 이제 열흘 후면은 이게 반으로 줄잖아요. 네, 수요는 올라가는데 공급이 반으로 줄어버리면 지금 이대로도 모자란데 네, 지금 ETF에서 빨아들이고 있는 비트코인의 수량이 채굴되고 있는 거에 10배 정도예요. 그런데 열흘 후면 어떻게 될까 그게? 생각만 음, 해도 아찔한데 그런 아찔함이 전해지면서 거래소에서도 없고 채굴장에 찾아갔는데 더 이상은 안 돼. 이러면 이거 어디서 사야 되나? 업비트 가서 매수 이렇게 네, 누르면 야 JP 모건이 눌러야 되는 상황이에요. 블랙록이 이제 그 대행해 주는 게 JP 모건인데 네, AP라고. 네, 못 사겠는데 어디서 하지?
아이고 한국 친구들이 좀 많이 내놨으니까 이 김치 프로그램은 내게 하고 매수 딱 눌러버리면 그냥 우리가 기대하는 상황이 팍 오는 거죠. 네. 근데 그게 이제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오는 게 아니고 갑작스럽게 그렇게 오거든요. 이 공급 네. 쇼크라는 게 쇼크니까 충격이잖아요. 충격. 아직까지 봐올 때 이 충격이 올 때는 어느 날 갑자기 하락도 어느 날 갑자기 빠지잖아요. 이 상승도 어느 날 갑자기 주체하지 못할 상승이 오는데 그런 말이 있어요. 1년 중에 베스트 10 데이를 놓쳐서는 안 된다. 우리가 그냥 치고 빠지고 하다 보면 하고 이제 그 중요한 날을 놓칠 수가 있어요. 네. 그 올랐던 최고의 날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최고의 날을 놓치면 손실입니다. 아직까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최고의 10 베스트 데이를 놓치면 이 사람은 손실이에요. 비트코인 투자를 하고 있어도. 그런데 그냥 넣고 가만히 있으면 그 10 데이를 안 놓치면 무조건 수익입니다. 역사적으로 그게 증명되고 있는데 그 10 데이가 아까 말하는 그 폭발적인 공급 쇼크가 오는 날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날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 그런 날이 오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10억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는 거죠. 하루하루 올라가는 게 아니고 단번에 팍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날 막 2배, 3배가 올라버리는 날이 우리가 2021년 초반에 경험했던 그 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다. 네. 예. 너무 설레입니다. 그 생각만 해도 잠이 안 와요, 잠이. 아우, 저는 어떡하나 이거.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코인 생기초 7기를 오픈했습니다. 수강료는 10만 원이고요. 3주 동안 수업을 합니다. 네, 상세한 내용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이버에다가 돈이 먼저다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저희 카페가 나오거든요. 네, 여기 카페에 들어가시면 홈페이지 바로 가기가 있습니다. 네, 여기 클릭하시면 네, 여기에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아니면 네이버에다 성정길 치셔도 나와요. 네이버에 성정길 치시면 제 블로그가 나오거든요. 제 블로그에 보면은 제일 공지에 있습니다. 코인 청약 경매 강의 오픈 뭐 이렇게 써 있는 게 보이는데 여기에 링크가 있으니까 이거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회원가입은 뭐 되게 간단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누르시고 결제하기 누르면은 수강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강 신청 되시면 나의 강의실 들어오면은 강의실 입장하는 게 있거든요. 네, 코인 생기초 7기 여기 들어오시면 여기 공지사항에 보면은 7기 톡방 링크가 있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네, 저희 톡방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랑 2달 동안은 최소한 같이 공부할 예정이고요. 총 3주 강의거든요. 네, 1주차랑 2주차는 녹화 강의고요. 3주차 강의는 실시간 강의입니다. 네, 실시간이라고 하지만 네, 녹화 강의도 당연히 제공이 됩니다. 이렇게 할 예정이고 그리고 이게 사실 코인 강의라는 게 3주 배우고 나서 다 알 수가 없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초적인 거 위주로 배우게 되고 나머지는 실전에서 채우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좀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래 제 생각에 한 2024년은 좀 누가 봐도 상승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너무 기초적인 것만 배우고 이제 불장이 오는데 쳐다만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2024년 동안은 제가 이게 2달 동안 톡방이 운영되는데 톡방이 끝나도 오비방을 통해서 제가 계속 24년까지는 여러분과 함께 할 생각입니다. 이게 수강료 10만 원인데 3주 강의에다가 올 연말까지 같이 톡방에서 스터디 하는 거는 이 정도면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요? 단 주의할 점은 리딩방이 아닙니다. 리딩방은 아니에요. 하지만 공부용으로 함께 하는 방이고요. 톡방에서 제가 하루에 3번 이상 하루도 빠짐없이 답글 계속 달아드리거든요. 초보자분들 너무 어렵고 힘들잖아요. 제가 그런 것들 다 도와드릴 거예요. 그리고 바이낸스 같은 거 해외 사이트가 너무 어려워들 하십니다. 바이낸스나 뭐 OKX, 뭐 비트겟 아니면 뭐 바이비트 뭐 요런 데들 있는데 해외 사이트 사용 방법도 네, 제가 최대한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물론 알려드려도 잘 못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긴 한데 네, 최대한 제가 끝까지 알려드리려고 노력할 테니까 톡방에 계신 분들 또 다른 분들이 알려주기도 하시거든요. 같이 공부하실 분들은 신청하시면 됩니다. 수강료는 네, 10만 원이에요. 네, 추가 비용은 더 이상 없고요.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수업인 점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저희 홈페이지 메인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타 경매 강의나 청약 강의도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 신청하시면 됩니다.